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12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차 1강의는 장애인과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제11주차에 강의했던 1, 2, 3강의의 과제 문항을 한번 살펴본 후에 제12장 대학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자원봉사 활동이란 오늘날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로 교육을 위한 곳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교육의 결과들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고 응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시간에 기술이나 지식, 능력을 사회에 반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충족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을 보면 사회적 공공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성과 전문적 기량을 공부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대변하고 정책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단기적 활동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2장에서는 대학자원봉사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자원봉사의 의의 및 필요성을 알아볼 것이며 또한 대학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제11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서 직접 서비스의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노인의 일반적 정의를 설명하시오 입니다. 제10장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고 개인별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겠죠. 또한 개별적 욕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자원봉사자는 앞장에서 배웠던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여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직접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자립기능 향상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하기 위한 간접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직접 서비스에는 정서적 위문과 심리적 자립, 사회활동 지원, 교육 지원, 여가 선용, 취업 지원, 생활 지원, 보호활동, 의료 지원 등이 있고요. 사회적 지지를 위한 간접 서비스로는 업무 보조와 기술 지원, 조사 개발, 캠페인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직접 서비스의 분야의 정서적 위문으로는 프로그램이 동료 상담, 재활전화 상담이 있고요. 심리적 자립에는 발달장애인 친구되기, 그리고 사회활동 분야의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지도 및 보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도 및 보조, 언어 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 외출 동행 및
중증장애인의 나들이 보조, 차량 지원, 특수학교 장애아동 통합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며 교육 지원 분야의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아동 학습 보조 및 학습 지도, 장애인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인 이동훈련 보조 등이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에서 첫 번째로 노인의 이해입니다. 노인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노인에 대한 개념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은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경험과 다양한 활동에서의 기술, 지혜, 평화로움, 원숭미, 물질적 성취 등을 함축한 황금연령층 또는 우피족과 같은 긍정적인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1주차 이 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노인의 자원봉사 목표에서 하비거스트의 노인이 수행하기 위한 발달 과업의 목표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1주차 이 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노인의 자원봉사 목표에서 하비거스트의 노인이 수행하기 위한 발달 과업의 목표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1장 노인자원봉사 활동에서 두 번째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목표입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날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평생 동안 축적해온 지식이나 경험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노인들 스스로 노후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봉사는 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노인 스스로가 자원봉사자가 되어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가장들을 돕기 위하여 활동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기타 환경이나 교육, 교통,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 현상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부부 가구 및 독신 가구의 증가, 노인의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노인 범죄의 증가 등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이 수행하기 위한 발달 과업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한 주기를 통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업과 관련하여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노년기의 발달 과정을 자아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노년기를 노인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기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보람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한 지혜를 획득하게 되면 자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비거스트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6개로 나누고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능력과 건강의 쇠퇴에 대한 인식과 적응. 두 번째, 정년 퇴직과 소득 감소에 대한 적용. 세 번째,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네 번째, 동년배들과의 유대 강화. 다섯 번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적응. 여섯 번째, 노후 생활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 및 적응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도 이러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잔존 능력을 발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주차 산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원칙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금지사항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1장 노인자원봉사활동에서 네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원칙과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원칙입니다. 첫째, 노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노인을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셋째, 노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죠. 넷째, 노인들에게는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인을 도울 때에는 신체적, 심리적, 지적, 사회적, 영적인 재반 능력들을 다 같이 고려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노인은 전문적인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노인은 각 시대의 독특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금지사항을 살펴볼까요? 첫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훈계나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들과 될 수 있는 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종교나 정치관, 가족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의 의견이나 태도를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왜냐고 되풀이해서 묻거나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덟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빈정거리거나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아홉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값싼 동정을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열 번째, 봉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반말이나 농담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활동이지만 봉사 대상자인 노인을 존중해야 되겠죠. 제12장 대학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학자원봉사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법률 제8638호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둬야 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재능력 육성을 통하여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기능을 기르는 것이고 그중 사회적 기능의 사회봉사 기능으로 대학의 자원봉사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시간에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을 사회에 반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충족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공공기능이 비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성과 전문적 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대변하여 정책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학 자원봉사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째, 대학생 봉사활동은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자기 발전과 성숙의 기반이 되는 사회성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타성의 가치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인격적 성장을 가져오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삶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생 봉사활동은 인간 존중의 정신과 자발적 정신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생 봉사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삶을 실현하게 하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 확고한 주인의식,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봉사활동의 성패 여부는 철저한 프로그램 관리와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는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대학생 봉사활동은 학과 전공에 대한 학습 결과를 사회에 직접 환원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 인력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두 번째로 대학 자원봉사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을 위한 곳이지만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학문 연구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들 중 학문을 배우고 연구, 탐구하여 전수하는 기능 외에 연구와 교수의 기능에 의한 결과들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고 응용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원봉사는 교육과 연구와 함께
대학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 자원봉사의 활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대학 교육의 이념 실현이며 둘째, 고급 전문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 대한 일반 사회 인식을 높여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셋째, 장래의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바람직한 태도 함량이며 넷째, 성숙된 자아 형성입니다. 다섯째, 전통 문화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며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의 중간 관리 역할 및 전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직접 탐색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가 간호대학 시절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학교 강의가 끝나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봉사활동을 2개월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기억에 남는 일로는 행여병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의 몸을 닦아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 중환자실에서는 삶과 죽음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잠시 텀을 내 가지고 음료수랑 간식을 먹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랬는데 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옆에서 틈나는 대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직접 탐색 기회를 하면서 예비 간호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전한 여가 선용과 각종 청소년 문제의 예방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열 번째로 자원봉사기관들로부터 필요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데 그 병원의 직접적인 인력으로는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자원봉사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위들을 접어준다든가 또 병원에 어떻게 그 수납을 해야 되고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지 또 길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겠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때에도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간호사일 때는 환자만 직접 봤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의 필요성도 있고 11번째로 전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로 건전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딸이 코이카를 통해서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캄보디아의 유치원 사업에 참여해서 유치원을 직접 시공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쪽은 인력이 없으니까요. 전혀 교육과 관계없는 시설에 참여하는 일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 이쁜 친구 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13번째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간접교육을 직접 교육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자원봉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은 1990년대에 들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1979년 2학기에 강남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사회사업학과 내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자원봉사를 개설하여 강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9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하였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대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가네요. 1994년에 들었어야 중앙일보에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가 사회봉사 교양 필수 과목을 채택하게 됩니다. 1995년 경인여자대학, 가톨릭대, 동덕여대, 인제대, 한동대 등 10개 대학에서 사회봉사 과목을 교양 필수 또는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조직되면서부터 대학의 자원봉사 부문도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역할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육성 발전과 대학교육 과정과 자원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대학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 지원, 국내 국외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회원대학 상호 간의 협의와 조정 등으로 정부와 정책 연계 및 지원, 기업과 자원봉사 현장 연계 및 지원, 기업과 자원봉사 현장 연계 및 지원과 더불어서 자원봉사 기관과 자원봉사 수요처 선정과 자원봉사 연계를 유도하여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크게 연구개발 및 교과목 개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및 대학과 초, 중 등 학교의 연계자원봉사활동 권장,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 자원봉사 활동에 공헌하게 됩니다. 21세기에는 대학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1년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회봉사학점제는 지정기관에서 취득한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1, 2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학점 취득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책임감과 시민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으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대학들이 사회봉사 학점제에 대거 참여하게 된 이유로는 1995년 시행에 들어간 일부 대학들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데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사회경험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대단히 선호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인간미와 창의적 리더십을 갖추게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1995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을 없애고 사회봉사 경력을 우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 자원봉사자들의 단기적 활동 현황입니다. 대부분 학기 중에 학점 이수를 위해 왔다가 학기가 끝나면 중단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한 결석 시에 미리 연락을 주지 않고 무단으로 중단하는 일도 종종 발견되며 학점 이수와 관련된 학생들은 책임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학기관에서 요구하는 학생평가 서류가 오히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죠. 제12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대학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대학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2주차 1강의는 11주차의 과제를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제12장 대학자원봉사활동에서 대학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대학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대학자원봉사의 현황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